누구 마음대로 입각설에 야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평 인사 어떻게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 일단 유승민, 심상정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던 한국당 의원도 오케이.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 성공 조건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협치를 하자던 야당에서 야당 정치인 입각에 대해 이거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를 짚어주시고 그거를 무마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각설에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설은 설일 뿐이에요. 아니야 물밑 조율 중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심상정 노동부 장관, 유승민 경제부총리, 탄핵 동참한 한국당 의원 다 입각 가능하지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 어려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유승민 후보가 더 많이 고민한 듯 하더라고요. 송영길 의원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인데 뭐 안철수 없으면 연정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 유승민은 제안 받은 적 없고 제안이 와도 생각이 없습니다. 심상정 측에서는 당대당 협의도 없이 이거 무례한 간복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야당의 분열을 노린 낮은 정치 공작이다. 국민의당에서는 협치와 연정의 바른 방식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예의가 아니지요. 정의당 심상정 입각이라니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탕평인사 성공의 조건을 6분이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어떤 협치의 상징으로 노동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네. 얘기들 아시죠? 네네. 저는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보고를 드린 거니까요. 예. 그때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정무장관이 꼭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드렸고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중요 자리들이 신속히 임명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이제 바른정당에 이제 입각을 제의하시는 부분도 약간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정부 운영에 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오게 된다면 의원 전체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저는 왜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오늘 임종석 예, 그러고 그거는 일단 뭐 언론에 그렇게 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예, 제안이 안 온 걸 가지고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생각 없습니다. 예.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또 잘못하는 거는 비판하고 그게 야당의 역할이니까. 이 참 인사 문제라는 게 유승민 심상정 입각설 이게 설인가요? 아니면 물밑 조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심상정 유승민 입각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뭐 못할 건 없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입각 생각 없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어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회복지 분야 오히려 유승민이 더 잘 고민한 부분이 많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아직도 가능한 지금 얘기인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측에서는 뭐 합리적 과정이 없이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이 상식이 아니다. 이런 이제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인사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민감한 무거운 주제라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경제부총리설, 노동부 장관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요 짧게 짚고 넘어갈 텐데 발언 순서를 이건 조금 어떻게 나이 순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덥석. 예. 네, 저
서울역 가시면요. 젊다 이거죠 이제. 서울역 가면 이제 피켓 들고 예.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피켓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야당과의 연장에 대해서 국민은 천국이라 생각하고 야당은 지옥이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야당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빼가기다, 정치 공작이다, 야당 흔들기라고 크게 반발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아 그래 여야가 정치는 이제 그만 좀 싸우고 민생 문제, 안보 문제 힘을 합쳐서 잘 좀 해봐라라고 해서 오히려 환영하고 반기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제가 보기엔 하라고요?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막연하게 의원 빼가기다, 흔들기다라고 하지 말고 네. 기존의 야당과 좀 다른 야당에게 욕을 하시는 거네요. 부분적으로 개각에 참여해서 예. 민생과 안보에 대해 협조하고 대신에 네. 정부 잘못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한다면 변화된 야당상을 보인다면 오히려 네. 국민들에게 플러스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전 야당의 발상의 전환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젊은 주자는 접니다. 예, 박찬호 박사님. 예.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별로 도의가 안 갑자기 되네. 토론하다가 뭐. 민증을 까야 협치하고 예. 협치하고 연정은 예.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뒤집으면 안 돼요. 예. 협치는 국정 운영을 할 때 다른 정당과 다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함께 의지를 모아서 함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고 예. 연정은 정부의 참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심상정의 정의당과 협치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네. 노동부지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안을 들어보고 우리 안을 만들어보고 그 안이 좋으면 그 안을 받아 국회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하는 거죠. 것인데 국회. 만약에 심상정 의원을 노동부 입각을 장관으로 한다. 가면은 네. 저는 인물로 딱이라고 봐요. 그러면 정의당은 어떡하죠? 네. 그 정의당 당직을 떼고 가야 됩니까? 네. 달고 가야 됩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네.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걸 되는 어떻게 겁니다. 해결해야 되냐고. 자 그러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풀은 네. 지금 다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탈기파를 최대한 지향해야 됩니다. 예, 예. 최대한 지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강호의 수많은 인재들을 다 발탁할 경우에 그동안에 친문 패권 또는 친노 패권이라 얘기했는데 국정 운영에서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 네.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네. 야당은 만약에 입각을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 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예. 문재인 정부의 이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다음 선거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 예. 측면에서 혹시 우리가 예. 이 뭐 연정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중대 비판받아버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고영수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잘못했다가 이거 뭐 쇼업하고 마는 거냐 그냥. 예? 그러면 이거 역반응이 역작용이 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도? 협치한다고 모양만 내고 생색만 실제로는 내고 아무것도 마는 거 이루어지도 아닌가. 않고. 예. 그렇게 제가 돼서는 안 지금 이제 되는데요. 젊기로는 세 번째입니다.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젊은 마음이 젊은 저뭐 반발이 많은데요. 아니 여기도 마음이 지금. 젊은 게 중요하죠. 아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참 오랜만에 내지 지나가네. 연정을 해보자 같이. 이런 취지로서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꼼수 연정이고 꼼수 협치라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흔들기고 빼오기고 당 와해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방법을 적어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연정을 할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DJP 연정처럼 예. 그런 뭐 이렇게 편법을 동원할 게 아니라 전공법으로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밑 협상을 통해서 연정의 형태를 예. 어떻게 할 건지 그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 이거 한 사람씩 빼오면 그건 빼오기지 연정도 아니고 협치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건 누가 보더라도 A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종무 실장으로 가는데 발언 순서는 실제 나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다 깨졌으니까. 몸도 마음도 젊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 연정의 참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사실 서영호 소장이 한마디만 합시다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예. 서 소장께 아까 서 소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야당이 전격적으로 사실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고영신 박사님 말씀처럼 이 누구를 뭐 입각하겠다가 아니라 당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당대당 협의입니다. 연정이란 건. 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보세요. 자, 심상정 심상정 대표를 장관에 기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장관들은 뭘 해야 되죠? 국무회의를 해야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뭐 외교 문제, 안보 문제 거기에 자신의 뜻이 다르더라도 그러면 그때마다 당에 물어봐야 됩니까?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전에 당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들의 정책에서 이거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겠다. 또 이런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 이런 협상한 다음에 장관직을 하는 거예요. 연정이란 거. 근데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만 하면 당장 또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생겨요. 국무회의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당대당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지. 이렇게 막 흘려서 흔들어 놓는 것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 쭉 들으니까 순서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고 김영주 전 의원님은 네, 뭐 그 중복을 피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말하자면 두 분은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몸값이 그냥 그 대통령 밑에 장관할 그런 정도로 바로 이 거명되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대당의 협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에 준하는 대표성으로서 제안을 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이름을 흘린다는 것은 또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기본 골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설이 빨리 정리되는 게 낫겠네요. 예우도 갖추고 당대당의 어떤 연정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밟아가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능구 대표님.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을 입각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선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나왔느냐? 이 국민들이 다 그랬죠. 지금 여소야도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답이 협치가 필수고 연정은 선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탕평 대통합 정부를 갖다가 주창했고 이 안철수 후보도 개혁 공동정부를 주창했고 이번엔 뭐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죠. 예외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게 대한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이게 대한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그 어느 날 그 입각 인사 발표를 하면서 누구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연정과 협치의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당대당에서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 간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공동적인 부분을 합치해서 그게 따라서 어떤 인사는 차후에 이 선택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야당들은 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이 구조가 예를 들면은 5당 체제 아닙니까? 이 5당 체제에서 여당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반수도 안 되기 때문에 매 사안마다 다른 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제일 그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반이라도 넘기자 하는 어른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여당이 흡수 통합될 수 있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흡수 통합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영수 한 말씀. 짧게만 말씀드리면 물론 연대는 통합이나 합당 같은 게 아주 높은 수준이 있는 반면에 중간 단계인 서로가 인정하는 연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입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적으로 차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당과 당이 협의되는 것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다면 야당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는 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위기의식이 있을 거예요.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차이라든가.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어느 한 당도 지금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위기가 오히려 이런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연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본선에서 경쟁했던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남북전쟁 장관을 시키고 자기와 당내 경선했던 사람들 주요 장관에 앉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라이벌 내각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아마도 정치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둔감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아주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 야당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기 바라고 그리고 여당인 문재인 정부 측에서도 진지하게 이것을 접근해야지 한번 그러니까 이게 설이 돌아다니는 건 안 좋다니까요. 그건 빨리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공개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입각설에 야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평 인사 어떻게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 일단 유승민, 심상정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던 한국당 의원도 오케이.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 성공 조건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협치를 하자던 야당에서 야당 정치인 입각에 대해 이거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를 짚어주시고 그거를 무마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각설에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설은 설일 뿐이에요. 아니야 물밑 조율 중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심상정 노동부 장관, 유승민 경제부총리, 탄핵 동참한 한국당 의원 다 입각 가능하지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 어려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유승민 후보가 더 많이 고민한 듯 하더라고요. 송영길 의원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인데 뭐 안철수 없으면 연정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 유승민은 제안 받은 적 없고 제안이 와도 생각이 없습니다. 심상정 측에서는 당대당 협의도 없이 이거 무례한 간복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야당의 분열을 노린 낮은 정치 공작이다. 국민의당에서는 협치와 연정의 바른 방식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예의가 아니지요. 정의당 심상정 입각이라니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탕평인사 성공의 조건을 6분이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어떤 협치의 상징으로 노동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네. 얘기들 아시죠? 네네. 저는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보고를 드린 거니까요. 예. 그때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정무장관이 꼭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드렸고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중요 자리들이 신속히 임명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이제 바른정당에 이제 입각을 제의하시는 부분도 약간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정부 운영에 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오게 된다면 의원 전체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저는 왜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러고 그거는 일단 뭐 언론에 그렇게 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예, 제안이 안 온 걸 가지고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생각 없습니다. 예.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또 잘못하는 거는 비판하고 그게 야당의 역할이니까. 이 참 인사 문제라는 게 유승민 심상정 입각설 이게 설인가요? 아니면 물밑 조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심상정 유승민 입각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뭐 못할 건 없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입각 생각 없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회복지 분야 오히려 유승민이 더 잘 고민한 부분이 많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아직도 가능한 지금 얘기인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측에서는 뭐 합리적 과정이 없이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이 상식이 아니다. 이런 이제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인사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민감한 무거운 주제라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경제부총리설, 노동부 장관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요 짧게 짚고 넘어갈 텐데 발언 순서를 이건 조금 어떻게 나이 순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제가